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시간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약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성질을 이해하고 이 두 가지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게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때 우리가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배웠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대 공약수입니다. 최대 공약수는 여기 인쇄되어 있는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입니다. 자, 거기 우리 8과 12 두 수가 주어져 있는데요. 먼저 8의 약수는 아시다시피 1, 2, 4와 8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12의 약수는 1, 2, 3, 4, 6, 12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수의 약수 중에 공통인 약수를 공약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약수는 1과 2와 4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중에 가장 큰 공약수를 우리가 최대 공약수라고 해서 최대 두 수의 최대 공약수는 4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내용이겠죠. 다음 두 번째, 새로운 용어 서로소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서로소는 뭐냐? 우리가 방금 배운 정리한 최대 공약수가 에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데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를 서로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선생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3과 5 어떻습니까? 약수가 3은 1과 3, 5는 1과 5기 때문에 두 수의 공약수, 최대 공약수는 1이죠. 그래서 이 정의대로 3과 5는 서로소입니다. 또 하나 들어볼까요? 자, 7과 10 한번 봅시다. 7과 10. 7은 약수가 1과 7이고요. 10은 약수가 1, 2, 5, 10이죠. 따라 두 수의 최대 공약수도 역시 1이기 때문에 서로소인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는 무엇이냐? 서로소인 관계, 서로소인 것, 세 쌍을 예를 들어보기. 예, 여기다가 적어보는 게 오늘 과제겠습니다. 다음. 자, 그러면 이제 최대 공약수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이해를 했는데요.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가 제시가 되는데 초등학교 때 배웠던 방법으로 먼저 두 가지 예제 1번의 두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문제 방법은요. 나눗셈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예제 1번을 보시면 12와 20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초등학교 때 어떻게 해요? 아래로 나눗셈을 하죠. 12와 20의 공통 약수로 나누어 보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4가 있겠습니다. 3과 20을 4로 나누면 5가 되겠죠. 3과 5는 서로소죠. 그래서 이렇게 나눗셈을 이용할 때 서로소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나눈 수, 여기 세로에 있는 나누어진 수의 곱이 최대 공약수가 되죠. 그래서 두 수의 최대 공약수는 4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숫자가 3개가 주어져 있는 24와 48과 60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나눗셈 아래로 나누는 것입니다. 자, 24, 48, 60 딱 안 보이면 가장 나눌 수 있는 작은 약수, 1이 아닌 약수를 한번 나눠보면 24를 2로 나누면 12, 48은 24, 30이 됩니다. 역시 2로 나눌 수 있겠죠. 6과 12와 15가 됩니다. 자, 이번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6, 12, 15의 공약수는 3이죠. 2와 4와 5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2와 4와 5는 서로소죠. 자, 여기가 서로소가 나올 때까지 나누는 것이고요. 결과는 최대 공약수는 세로에 나누어진 공약수를 모두 곱하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수의 최대 공약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3에서 1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자, 그러면 나머지 2번과 4번은 여러분이 이런 방식으로 풀이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학생인데, 이건 방금 설명한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얘기고요. 이제 중학교 때 우리가 배울 소인수 분해를 이용한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자연수, 일이 아닌 자연수의 소인수 분해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배웠죠. 그래서 예제 2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도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 보도록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주어진 두 자연수가 이렇게 소인수 분해되었다. 소인수 분해한 것에서 출발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해 보는데요. 자, 이 소인수 분해에 대한 두 수를 세로로 정렬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써주고요. 두 번째 소인수 분해는 그 첫 번째에 썼던 수의 소인수 분해에 소인수들을 같은 소인수들끼리 열을 맞춥니다. 자, 무슨 얘기냐? 2 곱하기 3의 제곱인데요. 소인수 2 밑에다 2를 써고요. 그 다음 3의 제곱은 앞에 있던 소인수 3 밑에다가 이렇게 3의 제곱을 써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밑줄을 긋고요. 자, 최대 공약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요. 그 열을 맞춘 소인수가 이렇게 공통으로 있는 것에 소인수를 그대로 써내려갑니다. 써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지수를 봅니다. 우리 지난 시간 거듭제곱 형식배에서 반복해서 곱해진 수의 횟수를 지수라고 했는데, 지수가 2와 1이 있고요. 지수가 3의 제곱, 3의 제곱이 있을 때 공통 소인수의 최대라는 말에 거꾸로 생각해서 최소 지수를 그 아래다 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2의 1제곱과 2의 2제곱이니까 2를 그대로 써고요. 3의 제곱은 둘 다 지수가 가장 작은 게 2니까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나온 결과가 바로 최대 공약수가 된다. 자, 생각해 보시면 이 원리는 아까 우리 세로 나눗셈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 수의 공통 나눌 수 있는 숫자가 2의 제곱과 2가 있으면 2로 나눌 수 있는 거고요. 3의 제곱과 3의 제곱 있으면 우리가 3의 제곱으로 나눌 수 있는 거니까 그게 바로 요 위에 나눗셈의 왼쪽에 배치되는 나누는 공약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2 곱하기 9니까 18이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자, 2번은 이것은 과제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자,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여러 문제가 있는데요. 소인수 분해된 숫자가 3개가 주어졌을 경우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가? 자, 최대 공약수 어떻게 구하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역시 아까처럼 소인수들의 열을 맞춥니다. 3 곱하기 첫 번째 수는 5의 제곱 곱하기 7이고요. 두 번째 수는 소인수 3의 제곱을 3 밑에 써주고요. 소인수 5를 5의 제곱 밑에 써주고 소인수 7을 바로 앞에 있던 7의 밑에 써줍니다. 두 번째 수는 3의 세제곱이니까 소인수 3 밑에 써주는 거고요. 곱하기 7의 제곱은 소인수 7 밑에 써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밑줄을 긋고요. 아까와 똑같이 세수의 공통 소인수가 있는 곳에 소인수만 밑에 써주는 겁니다. 3과 7이 되겠죠. 그리고 지수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 최대 공약수면 자, 써줘야 될 지수는 거꾸로 생각해서 최소. 자, 3의 제곱, 3의 세제곱이니까 나눌 수 있는 소인수는 3이 되겠죠. 그래서 3 곱하기. 자, 7을 보시면 공통 소인수. 7과 7의 제곱이니까 나눌 수 있는 건 7이 되겠죠. 자, 5의 제곱과 5는 왜 안 써줍니까? 이렇게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숫자가 5가 아니죠. 자, 그래서 결과는 최대 공약수는 21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나머지 3, 4번, 6번은 숙제로, 과제로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소 공배수입니다. 최대 공약수 배웠으면 최소 공배수 그대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최소 공배수 정의가 무엇입니까?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 최소니까요. 가장 작은 수가 최소 공배수죠. 자, 초등학교 때 배운 내용. 자, 2와 5의 최소 공배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2의 배수를 알아봐야겠죠. 2는 2, 4, 6, 8, 10, 땡땡땡 이렇게 나가죠. 배수가. 5의 배수는요. 5, 10, 15,
20 이렇게 무한히 이어져 나갈 겁니다. 그러면 두 수의 배수 중에 공통 배수가 공배수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 공배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 요렇게 10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 2의 배수는 12, 14, 16, 18, 20 이렇게 나가다가 두 번째 공배수는 20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동그라미 친 것을 알 수 있다시피 우리 정의 최소 두수 2와 5의 최소 공배수는 가장 작은 공배수니까 즉 10이 되는 것입니다. 자,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역시 두 가지 방법은 아까처럼 나눗셈을 이용하는 방법과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방법은 거의 비슷한데 차이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최소 공배수 나눗셈을 이용하는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지요. 자 9와 11을 나눗셈으로 밑으로 나누면 9와 12 역시 공약수로 나눠준다. 3으로 나누면 3이고요. 몫이 11을 3으로 나누면 4가 되겠죠. 자, 이렇게 더 나눌 수가 없을 때는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최대 공약수에서는 왼쪽에 있는 나누는 공약수를 곱했었는데 이번에는 자 여기 나누어진 몫까지를 다 곱하게 됩니다. 따라서 9와 12의 최소 공배수는 3 곱하기 3 곱하기 4에서 36이 되는 것이죠. 자, 이해하셨나요? 자, 이번에 숫자가 3개 있을 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3번에, 자, 거기 보시면, 18과 54와 60. 자, 아까처럼 세수의 공약수를 계속 나누어 가는 것이죠. 자, 2로 나누면 9와 27과 30이 나오고요. 또 공통소인수가, 공통인 약수가, 공약수가 3이니까 3과 9와 10입니다. 자, 이제 3, 9, 10은 공통을 알 수 있는 숫자가 없는데, 이때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최소 공배수에서는 두 수를 나눌 수 있어도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3으로 나누면 1과 3과 10. 그대로 나눌 수 없으니까 그대로 내려오는 것이죠. 자, 이럴 경우에는 아까처럼 이렇게 니은자로 모두를 곱하기를 해주시면 되는 것이죠. 세수의 최소 공배수는 자,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10이 돼서 이거는 27에 54에 540이 되는 것입니다. 되셨나요? 자,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럼 나머지 2번과 4번은 여러분 역시 과제로 풀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떠십니까?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학생에서 배울 다시 한번 소인수 분해를 이용한 최소 공배수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아까 최대 공약수를 이해하셨으면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역시 이번에도 예제 중에 두 문제 숫자 2개짜리 소인수 분해된 숫자와 숫자 3개짜리 소인수 분해된 숫자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제 4번에 1번 두 수가 소인수 분해되어 있어요. 그럼 역시 소인수가 같은 열끼리 열을 맞춰서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수 2의 제곱 곱하기 3이고요. 두 번째 수의 2의 제곱은 2제곱 밑에 갖다 배치하고 두 번째 소인수 3의 제곱은 3 밑에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셨으면 그 다음에 역시 아까 최대 공약수 구하듯이 공통소인수도 써주는 거죠. 2와 3이 공통소인수인데 이때 주의할 것은 이번에는 최소 공배수이기 때문에 지수는 거꾸로 두 수의 가장 큰 거 최대 지수를 갖고 오는 겁니다. 2의 제곱, 2의 제곱은 두 지수가 같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장 큰 게 2의 제곱이 되고요. 3과 3의 제곱이 있으면 지수가 가장 큰 게 제곱 2이기 때문에 3의 제곱이 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됐죠? 자, 그러면 두 수의 최소 공배수는 4하고 36이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 수는 4, 3, 10이고요. 두 번째 수는 4하고 36이기 때문에 두 수의 최소 공배수는 36이 맞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이번엔 숫자가 3개고요. 소인수분에 대한 숫자가 3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어진 수가 그냥 일반 자연수면 여러분이 직접 지난 시간 배운 방법으로 소인수분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 배치합니다. 2 곱하기 3의 제곱입니다. 두 번째 숫자는 소인수가 3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3의 제곱 밑에 3을 써주고요. 두 번째 5의 제곱의 소인수 5는 첫 번째 수에 없기 때문에 5의 제곱은 따로 배치를 합니다. 세 번째 수를 보시면 소인수가 2의 제곱이 2이기 때문에 2 밑에 2의 제곱 열을 맞추고요. 그 다음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되겠죠. 자, 최소 공배수는 좀 다른 게요. 아까 우리가 나눗셈에서도 세 수 중에 두 수만 나눌 수 있으면 나눴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 수 중에 공통 소인수가 이렇게 두 개만 있어도 그 소인수 2를 밑에다 써주고요. 아까처럼 최소 공배수의 지수는 최대를 갖고 온다. 그래서 2와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을 갖고 오고요. 자, 세 개가 모두 있는 공통 소인수 3도 그대로 써주고 지수는 가장 큰 3의 제곱을 써줍니다. 두 개짜리 5도 소인수 5를 그대로 써주고요. 지수가 가장 최소 공배수니까 큰 것 제곱을 써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따라서 세수의 최소 공배수는 900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나머지 2, 3, 4, 6번은 여러분 과제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초등학교 때 배웠던 최대 공배수, 최소 공배수 그냥 뭐 나눗셈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새롭게 오늘 배운 것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좀 더 쉽게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이제 활용 1번, 2번 문제를 통해서 좀 더 실생활에 밀접하게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이용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활용 1번 문제를 읽어보시죠. 올해 어느 중학교 1학년 전체 신입생은 남학생이 136명이고 여학생이 152명이라고 합니다. 각 반에 속하는 남학생 수, 여학생 수 각각 똑같도록 반을 배정하려고 할 때, 자, 최대라는 말이 있네요. 최대 몇 번까지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럼 이 반의 개수가 몇 반을 물어보는 게, 자, 이럴 때는 이제 문제 해결 말고 이제 구하려는 1단계가 구하려는 것을 문제를 파악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구하려는 게 바로 몇 반이죠, 몇 반. 여기선 몇 반이냐, 몇 개 반은 알 수 있느냐. 자,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가 똑같아야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36명과 여학생 152명을 그 반수로 나누었을 때 똑같이 나누어지겠죠. 남학생 각각, 여학생 각각이 각 반의 숫자가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인지를 파악하는 거죠. 최대 공약수니까 최소 공배수니까. 자, 구하려는 건 몇 반이고요. 최대 몇 반을 만들 수 있느냐 했기 때문에 136과 152를 나눌 수 있는 최고 큰 수, 즉 최대 공약수 문제인 것을 우리가 파악했습니다. 그 말은 여기 최대란 말에 힌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구하면 되는 겁니다. 구하는 방법은 초등학교 때 방법과 지금 배운 소인수분해 방법이 있죠. 나눗셈과 소인수분해 어떤 걸 이용할지 판단하시는데 선생님은 먼저 136명을 그다음에 152명을 소인수 분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36명을 나누어 보면요. 나눗셈을 해볼게요. 136명을 소인수 나누는 거 68. 그 다음에 2로 나누면 34. 2로 나누면 17. 자, 17은 소인수가 그만이죠. 그래서 136은 2의 세제곱 곱하기 17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학생 152명을 소인수 분해하면 2로 나누면 76이 되고요. 또 2로 나누면요 38이 되고요. 또 2로 나누면 19가 되고 19가 소인수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152 여학생은 2의 세제곱 곱하기 19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의 최대 공약수는 공통 소인수 2의 세제곱해서 8인 걸 알 수 있으니까 정답을 구합니다. 정답 어떻게 구합니까? 정답은 8개 반으로 나눌 수 있죠. 8개 반으로 나누면
남학생은 추가로 얘기해보면 남학생은 한 반에 17명이 들어가고요. 여학생은 한 반에 19명이 들어간다. 나중에 어떤 문제에서는 최대 몇 반으로 나눌 수 있고 그때 한 반에 들어간 여학생과 남학생 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자, 그럼 활용 2번을 한번 읽어보고요. 이 활용 2번은 여러분 문제 파악만 제가 해드리고 식재로 구하는 거 여러분이 숙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십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두께가 14mm, 18mm인 두 종류의 책을 가지고 같은 종류의 책, 그 두께가 두 종류니까 종류끼리 책을 쌓아 그 높이를 같게 하려고 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적은 수의 책을 쌓았는다고 할 때 쌓아야 할 책의 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4mm 책은 14mm끼리, 18mm 책은 14mm끼리 이렇게 쌓아서 두 종류의 책의 높이가 같아지는데 가장 적은 수의 책을 쌓는다. 그때 쌓아야 할 책의 수. 각각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가장 적은 수의 책을 쌓고 쌓는 것은 이 책 한 권 두께의 배수이기 때문에 파악해보면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최소 공배수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구하는 것, 자, 아까 1단계에서 구하는 것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게 아니고요. 각각의 두께마다 각각의 책의 수입니다. 요거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선생님이 숙제로 내주는데 그냥 풀어드려야겠네요. 그러면 보시면 14와 18의 최소 공배수니까 14는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7이고요. 18은 소인수 분해하면 3의 제곱 곱하기 2, 3은 9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자, 공통소인수 2를 1이고요. 지수는 1이죠. 그 다음에 3과 7은 공통소인수가 없어도 각각 이렇게 4일에서 곱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18 곱하기 7이니까 18 곱하기 7, 7, 8에 56, 126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14mm, 정답은 이제 14mm의 두께의 책은 자, 126mm가 나오려면요. 이체 있으니까 9야. 9권을 쌓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18mm의 두께의 책은 126mm, 자, 18로 나누면 7권의 책을 쌓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자, 이렇게 실생활의 최대 공략 최소 공배수를 활용하는 문제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